안녕하세요, 신도 여러분.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티컬 테이스팅을 할 거예요. 버티컬 테이스팅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버티컬 테이스팅은 같은 와인을 다른 빈티지를 비교하면서 마시는 방법이고요. 이와 비교되는 방법으로 호리존탈 테이스팅이라고 해서 같은 빈티지의 다른 와인을 쭉 빨고 마시는 방법도 있죠. 버티컬 테이스팅은 와인의 상태가 오늘처럼 다 좋다는 전제하에 와인의 빈티지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고요.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특정 빈티지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제가 버티컬 테이스팅을 준비한 이유는요.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이 와인을 샀는데 이 와인의 시음 적기는 언제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이 부분이 딱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나파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기본으로 한 와인을 4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이 와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음 적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와인은요, 프리마크 아비라는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소비뇽 13 빈티지와 19 빈티지, 그리고 이 프리마크 아비에서 나온 싱글 빈야드인 시케모어의 19 빈티지와 02 빈티지를 준비했습니다. 뮤지엄 빈티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프리마크 아비가 생산한 그해 빈티지 와인의 30% 정도를 그들의 와인 라이브러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와인이 마시기 훌륭한 퍼포먼스를 이때쯤 보여준다 하는 시기가 오면 출시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빈티지 50여 종 이상이 프리마크 아비의 와인 라이브러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고, 이 뮤지엄 빈티지들은 미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까베르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뮤지엄 빈티지를 가져온 이유는요, 얘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셀러잖아요. 가장 좋은 상태로 보관이 되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음 적기를 보기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와이너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1886년 설립된 프리마크 아비는 나파밸리 1세대 와이너리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승마를 좋아했던 조세핀 테치슨 여사가 붉은 나무로 와인 저장고를 만들고 땅을 일구면서 설립한 와이너리라고 하고요. 이 조세핀은 나파밸리 최초의 여성 와인 메이커기도 합니다. 현재는 테이스팅 룸이라고 불리는 샘플링 룸을 최초로 만든 것도 이 프리마크 아비고요.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소유하고 있고, 나파밸리에서 처음으로 싱글 빈야드 와인을 선보인 것도 이 프리마크 아비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와이너리이기 때문에 최초를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프리마크 아비 와인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바로 파리의 심판입니다. 미국 와인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파리의 심판은 미국 와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이죠. 여러분,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좀 궁금하세요? 제가 컨텐츠를 다룰까 말까 굉장히 오래 고민 중인 주제거든요. 파리의 심판이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프리마크 아비는 1976년 파리의 심판에 참여한 와이너리 중 유일하게 레드, 화이트 와인 두 품목에 모두 출품된 와이너리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품질을 인정받아온 유서 깊은 와이너리입니다. 또 파리의 심판을 4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 5월에 일본에서 도쿄의 심판이 열렸는데, 이날 샤tom통 로칠드 스택슬립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와인 역시 프리마크 아비의 1969년 까베르네 소비뇽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빈에 대한 퀄리티도 검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와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리마크 아비는 나파밸리의 프리미엄 와이너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잭슨 패밀리 와인의 부티크 와인 중 하나입니다. 나파밸리는 와인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타일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이 프리마크 아비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아한 밸런스가 특징이에요. 강건하고 파워풀한 그런 것만을 내세우지 않고 나파밸리의 특별한 때루아를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산도, 태닌, 과실, 오크의 요소가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프리마크 와비는 전문가 평론가로부터 가장 우아한 나파밸리 와인으로 불린다고 하거든요. 테이스팅을 할 와인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와인은 프리마크 아비를 대표하는 레드 와인이죠. 까베르네 소비뇽 2019 빈티지입니다. 이게 지금 출시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빈티지죠. 까베르네 소비뇽이 90%로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5%의 메를로, 그리고 말백과 뿌띠베르도 까베르네 프랑이 각 2% 미만으로 블렌딩이 되었고요. 24개월 프렌치 오크 숙성을 했습니다. 이 와인은 제가 미준 빈티지인 13 빈티지와 비교를 해서 마실 거예요. 13 빈티지 같은 경우는 19 빈티지에 비해서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이 75%로 낮아졌고요. 메를로가 11%, 뿌띠베르도가 6%,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과 말백도 소량 블렌딩 되어 있어요. 오크 숙성은 비슷하게 25, 6개월 정도 했다고 해요. 숙성의 차이에 대한 것과 함께 이 블렌딩 비율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빈티지 먼저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테이블이 컬러를 보기가 좋은 테이블은 아닌데 사실 컬러는 그렇게 지금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이 와인을 1시간 전쯤 오픈을 했어요. 그때쯤 오픈을 해야 발향이 조금 더 좋고 향도 조금 잡힐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까베르네 소비뇽의 좋은 노즈들을 비교적 균형감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블루베리나 블랙체리 같은 이런 블랙 과실의 향, 오크의 뉘앙스도 꽤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과실의 향이 그렇게 막 되게 잼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잘 익은 과실의 향이 나는 정도의 그 오크 특유의 삼나무 같은 향들이 조금 어우러졌다. 숙성향이 아직은 그렇게 나지 않는 상태라 가지고 이 프리마크 아비 까베르네 소비뇽의 19 빈티지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와인을 딱 마셨을 때 뭐 하나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목 안에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입안을 채우면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습니다. 저는 이 와인이 가격대가 10만 원대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10만 원대 나파벨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얘는 그냥 맛있네요. 근데 13 빈티지를 한번 마셔볼게요. 아까 봤을 때 블렌딩 비율이 되게 달랐잖아요. 얘는 이제 향이 확연히 달라지죠. 얘는 가죽 같은 향도 되게 많이 나고 타바코 같은 향, 뭐 담배나 시가 같은 향 굉장히 많이 나고 약간 스파이시한 향도 조금 나요. 그렇다고 과실의 향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과실의 향 아직까지 강하게 납니다. 왜냐면은 그래봤자 13 빈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블랙 과실의 향이 충분히 나지만 분명히 향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숙성된 향들이 있습니다. 맛에서도 되게 비슷한 향이 나는데 블랙 과실의 향이 나면서 이 숙성된 향이 나면서 달콤한 초콜릿 코코아 같지는 않지만 다크 초콜릿 같은 향, 그리고 정향 같은 향이 지금 밸런스 있게 어우러지죠. 얘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느낌이 분명히 나요. 제가 오늘 사브서울이라는 레스토랑에 와 있거든요. 나파벨레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는 음식이랑 페어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드시는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페어링 메뉴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뉴를 소개해 드리면서 음식과 함께 다시 시음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브서울 셰프를 맡고 있는 장한희 셰프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해드린 요리는 푹발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저기 바깥에 홀에 걸려있는 지심세연 작가님의 네. 푹발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버크셔 케이크, 흑돼지 품종의 목살을 사용했고요. 껍질은 바삭하게 말려서 한번 구워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네. 주황색 소스는 치폴레로 만든 치폴레 네. 소스고요. 여기 베이지 색깔은 돼지랑 잘 어울리는 돼지 감자. 네. 그리고 검정색은 먹물 소스입니다. 이 돼지랑 블랙커런트 향이 나는 그런 레드와인이랑 매칭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 돼지의 느끼함을 좀 와인이 소스처럼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접시에 있는 음식에 가니쉬를 곁들이는 것처럼 와인을 드실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드시지 않고 음식이랑 페어링 했을 때는 와인의 시음 적기가 저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음식을 부탁을 드렸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이 두 가지 빈티지를 마셔볼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꿀정보. 이 영상이 나가는 날로부터 그 다음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사브서울에서 프리마크의 까베네 소비뇽 13 빈티지와 19 빈티지를 글라스 판매를 하실 거래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를 비교를 해서 마시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와인을 두 병을 한 자리에서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하시다면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13 빈티지랑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일산 빈티지는 처음 마시고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이 굉장히 보르도스럽다 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 빈티지 같은 경우는 블렌딩이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 먹었을 때부터 그냥 딱 요 정도의 숙성된 보르도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이 19 빈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출시된 나파밸리 까베네 소비뇽을 마시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페어링을 할 때 약간 이 두 가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사실 이 와인을 마시면서 되게 산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같이 먹으면서 와인의 기분 좋은 산미가 느껴지면서 약간 발사믹 같은 향도 나면서, 그래서 되게 와인에 약간 하나의 되게 좋은 다른 소스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와인 같고, 저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향이 되게 강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지금은 19 빈티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비교 시음을 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파밸리에서 까베네 소비뇽을 우린 진짜 잘 만들어 라고 하면서 까베네 소비뇽을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운 와인과, 나파밸리에서 파리의 심판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걸 보르도 와인이라고 속일 수 있어, 우리는 보르도보다 보르도 와인을 더 잘 만들어 라는 목표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와인 같고, 그리고 와인이 숙성되어 가면서 나타내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를 보여주기에도 이 둘은 굉장히 좋은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싱글 비냐드를 조금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시키모라는 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죠. 이거 러더포드에 있는 24에이커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이 밭의 특징이 포도알이 조금 작대요. 그래서 컬러 풍미가 조금 강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19 빈티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까베르네 소비뇽이 95%,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프티베르도가 4%, 까베르네 프랑을 1%를 섞었고, 잽더넌에서 97점을 받았네요. 비교 시음할 빈티지로는 02 빈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올빈들이 아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이 비율이 조금 덜한 경향이 있죠. 이 친구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85%, 메를로 8%, 까베르네 프랑 7%입니다. 이 빈티지는 2012년에 더 와인 어드보케이트에서 로버트 파커에게 95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지금 뮤지엄 빈티지라서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 당시에 나왔던 레이블이래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레이저 각인이 조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모든 와인에서는 아닐 것 같고 이런 고급 와인에서 유행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레이저 각인 디자인이 아직도 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고급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라고 하고 출시를 한 와인인 것 같아요. 시음은 역시 19 빈티지부터 마셔볼게요. 일반 19랑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저 알이 작아서 더 농축미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이 과실의 뉘앙스가 조금 더 약간 코를 찌르면서 들어온 향이 있어요. 일반 까베르네 소비뇽 19 빈티지를 말씀드렸을 때 향에 되게 복합성이 좋고 거슬리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밸런스가 좋다. 근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뭐 하나 튄다가 아니라 노즈가 굉장히 좀 강해요. 노즈의 강도 자체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느낌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실의 향이 조금 더 농축적으로 느껴지고 삼남의 향이나 그런 다른 향들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의 향이 훨씬 더 강하고 잼미하게 느껴집니다. 입안에서 남는 여운도 조금 더 긴 느낌이 있고 질감도 조금 더 차이는 느낌이 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되게 화사하지 않아요. 화사함보다는 약간 조금 더 어두운 느낌, 되게 음성적인 와인은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더 음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02 빈티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이게 아까 마신 게 13 빈티지였잖아요. 13 빈티지도 뮤지엄 빈티지로 나왔다는 건 지금 마시기 좋은 시기라는 의미지만 이 02 빈티지는 압도적으로 긴 숙성 기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오래 숙성이 된 까베르네 소비뇽의 향이 납니다. 가죽향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 정향이나 한약재 같은 향 있잖아요. 그런 향 굉장히 강하게 나고 담배 향 강하게 나고 과실의 향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오래된 그 레드와인의 향에서 간장의 향 같은 향을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간장이 약간 익숙한 음식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그런 장향이라고 하는 향들은 지금은 스치는 정도예요. 그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진 않습니다. 이 와인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렇게 숙성된 올빈들의 와인들은 모든 게 다 너무 좀 이렇게 잘 풀어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입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부드럽게 입에서 풀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태니도 좀 쨍하고 산미도 좀 쨍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도 숙성 잠재력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든 와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보다 조금 더 굳건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숙성을 해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직 올빈을 마시기에는 올빈의 향이 너무 낯설어. 올빈의 뉘앙스가 나한테는 그렇게 뭐랄까 유쾌하지 않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올빈이 어떤 와인일까를 좀 경험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 좋은 빈티지 같아요. 마시기 적당한 시기냐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시음 적기는 맞는 것 같아요. 딱 정말 시음 적기에 딱 중간에서 조금 더 진한 느낌, 6부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 한 10년까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19 빈티지를 한번 드셔보시고 19 빈티지의 이러한 쨍함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계속 영빈을 드시면 돼요. 02 빈티지가 조금 아직은 무섭다라고 하신다면 13 빈티지를 시도해 보시면 돼요. 13 빈티지를 마셔보고 13이 주는 느낌 정도가 딱 좋다 하면은 10년대 와인을 드시면 되고 10년대 와인보다 조금 더 숙성된 향이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02 빈티지 정도 시도해 보시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고 02 빈티지도 이제 내가 마셔보니까 너무 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90년대 빈티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프리마켓 다른 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싱글 빈야드도 있어요. 보쉐라는 싱글 빈야드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시게모와 똑같이 뮤지엄 빈티지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를로도 나오고 있고 파리 심판에 나왔던 샤르도네도 당연히 나오고 국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 메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준비해드릴 메뉴는요 블레호띠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하다가 오자마자부터 셰프를 한국에서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그니처로 이제 계속 판매하고 있는. 그럼 이 메뉴가 사브 서울의 지금 시그니처예요? 네, 지금 사브 서울에서 메인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블레호띠는 레드도 그냥 괜찮고요. 화이트도 괜찮고 샴페인도 괜찮아서 그냥 손님이
취향껏 드시는 와인에 그냥 최대한 음식이 맞춰지는 요리라서. 낙관을 이용해서 사브서울에 대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매장 위에 와인나라가 있어요. 와인나라에서 와인을 구매하시면 골프죠. 네, 콜키즈. 세 명까지 골프래요. 제가 요즘 콜키즈 프리 팁 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느 와인이랑도 다 잘 어울리는 메뉴니까 와인나라에서 드시고 싶은 와인 들고 왔는데 메뉴를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이 메뉴 그쵸? 네.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사브에 와서 제 음식을 네, 찾아오신 분이라면 네. 이거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와인의 매직은 아까 그냥 단독으로 시음했을 때보다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딱 2배 맛있는 것 같아요. 와인도 너무 더 맛있고 음식도 더 맛있고 그쵸? 이게 네. 흑백요리사 1차 탈락. 이게요? 네네네. 진짜 와인이랑 페어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먹고 19위 빈티지를 마셨을 때 이 소스와 닭에서 되게 밀키한 맛이 나요. 시케머가 굉장히 응축된 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 정말 완벽한 표현을 찾았어. 우리가 요거트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넣는 플레이버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요거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에서는 요거트 같은 우유 향이 나고 와인에서 이 블루베리 같은 블랙 과실의 향이 나면서 이게 약간 블루베리 요거트처럼 잘 어울려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공이 빈티지 같은 경우는 올빈의 와인들은 특유의 그런 약간 은습한 향이 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버섯 향이고, 근데 이 지금 소스의 베이스가 버섯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페어링이 너무 좋아요. 음식에 단독으로 먹었을 때도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게 왜 흑백요리사 1차전에서 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는데 와인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날 셰프님의 실수는 억지로라도 심사위원한테 와인을 먹였어야 돼요. 이 두 와인이 어느 것이 더 시음적기이냐는 확연히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와인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고 이렇게 블링블링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19 빈티지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와인이란 자고로 조금 묵어서 본래 맛보다는 다른 향들이 발현이 되고 다른 뉘앙스가 발현되는 것이 와인의 매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02 빈티지를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페어링은 둘 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게 잘 만든 와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빈티지를 마셔도 매력이 다를 뿐 뭐가 좋고 나쁨이 없는 게 잘 만든 와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리마크 아비의 3가지 빈티지를 마셔봤는데요. 저는 이런 비교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을 굉장히 다양한 빈티지를 드셔본 분들보다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떤 스타일의 와인이 나한테 맞는가? 어떤 빈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와인이 나한테 맞는가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괜찮은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사브에 오셔서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항상 내일부터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시음 적기는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음 적기라는 건 전문가가 추천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나한테 맞는 시음 적기는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걸 알아가시기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되게 다양한 빈티지의 라이브러리를 내 집 셀러에 만들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데서 뮤지엄 빈티지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